너무너무 더 좋겠다. 언제 읽어도 재미있죠. 또 여담으로 말하자면 안녕하세요. 한 달간의 독서를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이번 달에는 좋은 책들이 굉장히 많아서 여러분들이 다 읽고 싶다고 하실까봐 걱정인 책들 리스트가 요만큼 쫙 있어요. 그러면 분량 길어질 것 같으니까 빨리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첫 번째 책은 양귀자 작가님의 모순입니다. 제가 굉장히 재밌게 읽어서 독서 모임으로 함께 읽고 싶다고 공지를 올렸죠. 네, 이번 달에도 또 정리하는 영상에 빠질 수가 없어서 아주 짧게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1990년대의 감성과 시대상을 굉장히 잘 담고 있으면서도 지금 봐도 굉장히 매력적인 인물의 이야기가 흘러갑니다. 양다리 연애가 소재인 것 같지만 인생의 모순에 대한 이야기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른 분들은 이런 부분에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셨을까? 이거를 나눌수록 더 재미있는 독서가 될 것 같아서 라이브로 독서 모임 할 겁니다. 어떤 이야기를 나누게 될지도 올리게 될 테니까 라이브에서 조금 더 깊은 이야기 한번 나눠보기로 하고요. 두 번째로 소개하는 책은 이 두께만큼이나 최근에 가장 화제가 되고 있는 책이겠죠. 하루키의 장편 소설입니다. 이거는 영상을 따로 만들어서 올렸고 영상에서 다루지 않은 스포는 블로그로 이제 글로 남겨놨는데 그래도 또 한번 소개를 해보자면 제가 느끼기에는 처음에 가지고 있었던 굉장히 창의적인 세계관이 그대로 살아있으면서도 엽기적인 면이나 선정적인 면이 들어가 있지 않아서 대중적으로도 더 다가가는 분위기와 세계관을 잘 보여줬던 것 같고 이 이야기는 1부와 3부가 굉장히 마음에 들어서 저는 이 책을 좋아한다? 라는 쪽으로 분류를 하기로 했습니다. 하루키 소설 중에서 제가 다른 소설들은 이 사람의 개성과 이 사람의 재능과 이런 것은 너무 멋있지만 나와의 취향은 결이 다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었다가 다자키스 크루 그 제목 긴 책 있죠. 그 책은 정말 좋아해서 2번 읽었거든요. 지금도 꼽을 수 있는 정말 감동적이고 좋았던 소설인데 그것만큼은 아니지만 그 소설을 읽으면서 느꼈던 30대쯤에 여러 가지 상처를 치유하고 성장하는 과정으로서의 받았던 감동과 그런 것들이 있어요. 좀 신비스러운 느낌과 함께 그런 것들을 느꼈던 소설이라서 저는 이 소설 좋았습니다. 하루키의 더 팬분들은 어떻게 느끼실지가 사실 궁금해요. 요즘 북스타그램 이런 피드 보면 이 책에 대한 이제 이야기들이 많이 올라오는데 저는 괜찮았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하루키 소설 중 가장 좋은 건 다자키스 크루로 할 거예요. 제가 이번 달에 꼭 얘기하고 싶고 너무너무 재미있어서 올해 베스트 탑 3 안에 넣을 책이 나오기 전에 광고 한 편 보고 가시겠습니다. 자녀는 왜 부모를 거부하는가? 라는 책이에요. 요즘 금쪽 상담소 같은 프로그램 봐도 성인이 된 자녀와 부모와의 단절 같은 것들이 꽤 많이 찾아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멀어진 가족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받으신 분들이 현실적인 도움을 받으시기에 좋은 책입니다. 또 내용을 보면은 너무 억압적인 부모님 밑에서 자라다가 성장한 이후에 독립해서 멀어졌다거나 혹은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멀어진다거나 아이 손주 육아 방법 때문에 자녀들과 싸우다가 멀어졌다거나 이런 구체적인 사례가 들어있어서 거기에 맞는 실질적인 해결책에 대한 조언을 받으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정확하게 나와는 맞지 않는 상황이더라도 그 갈등의 양상이 같다면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책에서는 성 정체성 때문에 고민하는 자녀와 멀어진 경우를 설명을 하는데요. 꼭 성 정체성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자신이 어떤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혼란을 겪고 있는 자녀에게 부모님 입장에서는 조언이라고 생각하는 걸 건네다가 멀어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아니 인생이 벼랑 끝에 몰리는 걸 보면서도 그걸 막지 않으면 부모가 자신이 할 일을 안 하는 거 아니냐. 나는 내 자녀니까 이런 걸 하지 말라고 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 하지만 자녀의 입장에서는 왜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혼란에 대해서 지지해 주려고 하지 않고 무조건 부모님의 마음대로 부모님이 원하는 것을 내 인생에 강요하는 거지 이런 식으로 갈등이 깊어져 버려서 단절까지 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아 이런 마음이라면 이랬겠구나 싶은 것들을 배워가실 수 있을 겁니다. 흥미로운 게 이게 성인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 이야기인데요. 어린 자녀를 키우시는 분들도 나도 모르게 이렇게 아이를 대하고 있던 건 아닌가? 젊은 부모님들도 이 책에서 많은
많은 도움을 받고 계시다고 합니다. 이 비슷한 갈등을 겪고 계시거나 자녀를 키우고 계신 분들은 도움을 받기 좋은 책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광고 보고 오셨으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었던 책 짜잔 소개를 할 겁니다. 조르주 페렉의 사물들이에요. 진짜 정말 지금 마음 같아서는 읽은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올해 베스트 1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지만 또 아직 올해가 남았으니까 남겨두는 건데요. 되게 얇은 소설이에요. 프랑스 소설가가 1960년대에 그 파리의 시대상을 잘 담아낸 소설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20대의 어느 부부가 사회생활을 시작을 해서 돈을 벌고 뭐 집을 사고 가구를 사고 사람들을 어울리어가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부를 굉장히 갈망하지만 가질 수 없고 내가 가진 것 안에서 취향을 고급화시켜 나간다는 것을 이제 소비하면서 욕망하는 것들을 채워나가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전한 마음들이 막 남아있게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굉장히 잘 보여줍니다. 여기서는 파리에 사는 부부지만 신도시 신축 아파트에 사는 30대 부부의 속마음이라고 해도 그렇게 이상하지 않을 것 같아요. 굉장히 간결한 문장인 것 같은데 어쩜 이 단어 안에 이런 여러 가지 통찰과 깊은 것을 넣었을까 하고 진짜 감탄을 하면서 봤어요. 만약에 제가 프랑스어를 배우게 된다면 그건 이 사물들이라는 소설을 원서로 읽어보고 싶어서 읽 겁니다. 제가 막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개츠비 읽으면서 와 이거는 영어 원서로 한번 읽어보고 싶은 문장이다 했었는데 사물들을 읽으면서도 와 이거는 원서로 진짜 그 원래 작가가 넣었던 그 모든 의미가 담긴 그 순수한 그 언어로 보면은 너무너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되게 이게 뭔가 싶으실 거예요. 막 인테리어를 설명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킴포크 잡지에 나오는 예쁜 집 한 3페이지 봤다 생각하시고 그 이후에 이어지는 이야기 보시면 진짜 좋으실 겁니다. 제가 스릴러의 흥미진진한 이런 것들도 재밌다고 하지만 그냥 순문학을 읽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아마 이게 아닐까 생각해요. 너무 좋았습니다. 올해 들어서 제가 프랑스 작가의 작품의 매력에 되게 빠지는 것 같아요. 로맨가리도 되게 좋았지만 와, 이 책은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또 좋은 책이 하나 나오죠. 최은영 작가님의 아주 희미한 빛으로도입니다. 사실 최은영 작가님의 책을 다른 분들이 좋아하시는 만큼 제가 좋아하지는 않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읽으면서 최은영 작가님은 지금 몇 개의 삶을 살아보신 걸까? 이렇게 되게 다양한 사람들의 속마음을 되게 잘 보여주시잖아요. 이러한 직업에는 이러한 애환이 있고 이러한 성격을 가진 사람이 이런 직업과 이런 상황에 놓으면 어떨 것이다가 진짜 몇 개의 삶을 살아보신 걸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나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했던 것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나쁜 사람과 선한 사람이 있으면 선한 사람의 그룹에는 있을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하지만 그래도 죄책감을 느끼게 된다거나 나도 모르게 타인에 대해서 이렇게 대하고 이런 것들을 느꼈구나 하는 그 미묘한 지점들을 너무 잘 담아내셔가지고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이 소설을 읽으면서 어떤 사람을 원망했지? 어떤 사람을 무시하려고 했지? 이런 걸 생각하면서 읽으니까 되게 좋았습니다. 이거는 따로 좀 더 깊이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영상 만들기 좀 바쁠 것 같으면 블로그에 글이라도 꼭 남겨보겠습니다. 최은영 작가님의 다른 책보다는 이 책이 더 좋았어요. 물론 밝은 밤도 좋았는데 뭐가 더 좋았냐고 물어보면 이 원래 대본에 약간 구상하고는 했던 말이 아닌데 네, 정말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정말 좋았습니다. 그러면 이쯤에서 한번 아주 흥미진진한 미스터리 스릴러 추리소설 쪽으로 넘어와 보자면 일단 에거서 크리스티의 소설 3권을 읽었어요. 밀리의 서재를 읽었고요. 뭘 읽었냐면 영시를 향하여와 에크로이드 살인사건, ABC 살인사건을 읽었습니다. ABC 살인사건은 전에 읽었던 거라서 그냥 다시 한번 명작을 다시 본다라는 마음으로 읽었고, 그리고 에크로이드 살인사건은 사실 범인이 이 사람 아니야? 이 사람이 범인이지 않을까 싶은 의심을 중간 이후부터 계속 갖고 봐가지고 조금 재미가 떨어졌고요. 영시를 향하여는 처음에는 이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서 너무 많은 등장인물과 이런 지식과 배경이 필요한 거 아닌가라고 보다가 그 마지막에는 이 소설 전체가 이렇게 짜여진 구조가 너무너무 재미있어가지고 저는 이번에 읽은 책 중에서는 영시를 향하여가 제일 재밌었어요. 사실 이번 달 독서 모임으로 영시를 향하여를 선정을 하려다가 모순이 너무 압도적으로 재미있는 바람에 그 책으로 갈아탔습니다. 에거서 크리스티는 정말 클래식인 것 같아요. 언제 읽어도 재미있죠.
어릴 때부터 도서관에 가서 별로 이렇게 읽고 싶은 책이 없으면 항상 셜록 홈즈 이런 거 빌려왔었거든요. 그런 식으로 뭔가 믿고 보는, 알고 있지만 다시 2번, 3번 보는 그런 에거스 크리스티였습니다. 그리고 이 책은 광고로 인터뷰 영상을 진행했었죠. 박영 작가님의 낙원은 창백한 손으로입니다. 인터뷰 자체를 찍으면서도 되게 좋았고요. 작가님이랑 좀 더 나눴던 얘기도 굉장히 됐어요. 그래서 저는 이 광고 영상을 찍었던 것 자체가 저에게는 너무 좋았던 추억이 되었고, 책도 굉장히 재밌습니다. 진짜 마지막에 그 이제 범인이 누구라는 게 너무 큰 반전이어가지고 이 사람이 이걸 했다고? 그 재미가 되게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재밌는 책도 읽었고, 저는 소설가 분들을 만나보면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그분들과 이제 카메라 꺼지고 나서 나눈 이야기도 너무 훈훈해서 좋아서 저에게는 특별히 개인적으로 더 좋았고, 여러분들은 책으로서도 굉장히 재밌게 읽으실 그런 스릴러였습니다. 그리고 또 광고 영상이긴 한데 외국 작가의 스릴러죠. 6시 20분의 남자도 재미있었어요. 모든 것을 기억하는 남자의 그 작가님의 새로운 시리즈인데요. 진짜 그냥 탄탄한 넷플릭스 시리즈 보는 느낌이었습니다. 적당하게 섹시한 느낌도 있고 막 이렇게 총 등장하고 엄청 싸움 잘하는 전직 전사 같은 군인도 나오고 해가지고 이야기 정말 잘 썼더라고요. 이거는 다음 후속작도 좀 기대가 되는 그런 스릴러였습니다. 제가 재밌는 책들만 읽은 건 아니고요. 이런 약간 똑똑해지는 느낌이 들게 해줄 책도 읽었는데 이 2권이 좀 비슷한 내용으로도 볼 수 있어요. 도둑맞은 집중력은 제가 내용 요약하는 영상 올려드렸고 워낙 베스트셀러다 보니까 많이들 읽어보셨을 거예요. 처음에는 두뇌를 잘 활용하는 방법인가? 라고 생각을 하면서 보다 보면 근데 이건 두뇌를 잘 쓰는 법이 아니라 이 사회를 좀먹고 있는 어떤 거대한 구조에 대한 이제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역설을 하고 있구나라는 걸 알고 계실 건데, 읽으면서 줄도 많이 쳤고 이러한 생활 습관을 좀 개선했으면 좋겠다 하는 점도 있었습니다. 근데 읽으면서 그런 생각도 했어요. 집중력이 이제 말 그대로 도난당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원치 않았는데 이런 구조와 설계에 의해서 길들여지고 변화하고 있는 건데 이게 진짜 바뀔 수 있을까? 이 정도로 경제적인 규모가 굉장히 커졌는데, 예를 들면 SNS 시장이 이렇게 경제적으로 커졌는데 단순히 그냥 SNS를 이용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통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도 많아졌고, 이거를 통해서 홍보하는 수단으로서 많은 마케팅하는 사람들이 이걸 쓰고 있는데 이걸 단번에 어떤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 뭔가 두려우면서도 약간 해야 된다는 당위성을 인지하면서도 과연 할 수 있을까라는 우려와 이런 것들이 커서 좀 그런 점에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 차원에서 말고 구조적인 차원을 만들기 위한 개인적인 차원의 변화는 뭐가 필요한 걸까? 라는 생각도 한번 하면서 읽었고요. 그리고 지금 읽는 중이에요. 한병철 작가님의 서사의 위기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작가님이라고 예전에도 몇 번 말씀을 드려서 알고 계실 텐데요. 새 책이 나왔어요. 근데 출판사가 바뀌면서 이 표지 느낌도 많이 달라졌고 번역 그 느낌도 많이 달라져서 그 이전에 예를 들면 피로사회 같은 책들도 유명하지만 너무 어려워서 잘 안 넘어간다 하셨던 분들은 이번에는 조금 난이도가 쉬워진 느낌으로 읽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철학, 아무래도 예를 들면 뭐 현존재 막 이런 말 나오면 너무 어렵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 살짝 건너뛰고 지금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어떠한 이야기들이 정보가 전해지고 있다라는 그런 현실을 분석해주는 내용만 읽으셔도 굉장히 새롭게 재미있는 지적인 자극으로 읽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담으로 말하자면 이게 16,800원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 하루키 소설이 한 2만 원 돈 하거든요. 이 두께 차이와 이 가격의 차이를 보면서, 물론 책이 무슨 그램수별로 이렇게 파는 물건은 아니지만 과연 이 컨텐츠가 어떤 것인가 하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이 종이가 진짜 도톰하거든요. 그래서 이 책 넘기는 느낌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도톰한 종이 굉장히 느낌 좋아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사실 표지는 저는 이전 출판사 디자인이 더 마음에 들었고요. 번역은 조금 더 쉽고 매끄러운 느낌인 게 이번 번역인 것 같습니다만, 또 이전 책에서 조금씩 그 원래 그 독일어 단어로 쓰였던 부분을 원래 단어로 더 많이 넣어주셨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조금 더 많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결국 서사가 뭔지를 얘기를 안 했는데, 쉽게 말해서 이게 SNS에 돌아다니는 가공된 정보들이 있죠. 굉장히 빨리 날아가고 우리에게 좀 유익하지 않은 방향으로 정보가 전달되는 것들과 반대로 사람에게는 상상력에 끼어들 여지가 있고 서로가 꾸며나갈 수 있는 지적인 활동의 하나인 서사로서의 그
정보와 지식과 유통에 필요한데 이 서사가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라는 점에서 그래서 이 도둑맞은 집중력을 읽으신 분들이라면 어떤 부분에서 여기에 연관성이 있는지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책 연관지어서 읽으면 더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 책 읽으셨으면 이 책도 한번 같이 읽어보시는 거 괜찮을 것 같아요. 에세이 얘기하고 재밌었던 장편 소설들로 한번 이번 영상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요거는 버티는 것 외엔 방법이 없어 라는 책이고요. 엄청 흥미롭다라는 느낌은 아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손이 가는 매력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이분이 솔직하게 쓰셨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엄청나게 유명하고 성공을 거둔 사람의 에세이가 아닐 때는 오히려 실수도 하고 말아먹기도 하고 실패라고 부를 만한 것들을 하기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잘하고 있네? 라는 사회생활을 하면서 나는 사실 대단한 사람은 못 될 것 같아. 근데 그래도 오늘 하루 잘 살았네? 하는 그런 느낌으로 한번 이렇게 재밌게 읽어봤고요. 그리고 요거는 소재가 굉장히 참신하죠. 52제 결혼합니다라고 해서 이제 이혼도 재혼도 아닌 만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50살에 결혼을 했는데 너무 재밌게 살고 계시는 거예요. 남편이랑 쇼미더머니 보면서 둘이 막 랩을 하시는 그런 귀여운 모습들이 나와 있습니다. 결혼에 대해서 참 많은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결혼에 대한 사회적인 그게 많이 변화가 되어 왔잖아요. 경제 단위나 어떤 가문의 존속 이런 개념이 아니라 살아가면서 함께 살아갈 사람을 선택하고 또 심지어 아이까지 생긴다면 새로운 가정이 되는데 이게 이 가정의 위협을 받는 일들이 너무 많잖아요. 어떠한 연령대에 어떠한 결혼을 하고 어떻게 살아가는가 이런 다양한 이야기를 보는 재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마무리 장편 소설을 좀 길게 얘기하고 싶을까봐 일부러 마무리에 넣은 건데요. 첫 번째는 정보라 작가님의 고통에 관하여 라는 책입니다. 정보라 작가님에 대한 기대치 때문에 읽어봤는데요. 흥미롭기도 하고 여기서 던져주는 주제들도 좋아요. 되게 좀 심오한 것들을 다루고 있죠. 이제 죽음과 고통, 쾌락 이런 것들을 던져주는데 읽으면서 조금 더디게 페이지를 넘기게 됐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야기가 마치 나이테가 하나씩 붙듯이 처음에 시작한 이야기에서 새로운 사람들의 이야기에 붙어나가면서 조금씩 이야기의 진실을 이렇게 알게 되고 전체 이렇게 구성을 하게 되는데 이 사람의 이야기가 갑자기 나온 것 같고 이 사람의 이야기가 어디에 가서 붙은 거지가 저는 조금 좀 읽으면서 조금 찾아보면서 읽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조금 아쉽긴 했어요. 근데 이 책이 담고 있는 심오한 주제들과 그래서 여기서 벌어진 사건에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이 사람과의 관계의 끝은 어떻게 될까를 궁금해서 넘기게 되는 그런 재미가 또 살아있는 책이었고요. 그리고 말리의 7개의 달입니다. 이 책은요, 제가 SNS 이벤트가 너무너무 재미있어가지고 그 이벤트를 참여해서 어디 갔지? 제가 심지어 선물도 받았어요. 제가 이런 이벤트 참여해서 선물 받으면 좀 부끄러워가지고 안 하는데 이렇게 뭘 선물도 받았습니다. 말리라는 스리랑카에 사는 사진 작가가 죽어요. 그래서 이제 천국에 가기 전에 이제 중간 과정을 담는 거죠. 사람이 죽고 나서 7일간의 시간을 가져요. 그래서 7일간의 시간을 가지고 나서는 영원히 천국으로 갈 것인가 혹은 이제 지천을 맴도는 유령이 될 것인가가 나뉘게 되는데 내가 왜 죽었는지 모르니까 그 죽음의 이유를 파헤쳐보고 싶은 거죠. 지상세계에 내려가서 여러 가지를 보는데 오디오 구독권 주셨네요. 윌라 그런 것들을 살펴보는데 그 과정은 되게 재미있어요. 되게 흥미진진해요. 막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를 것 같고 어떤 암흑 세력, 어떠한 거대한 세력에 연루가 됐는지 막 찾아가는 재미가 있기는 한데 아무래도 굉장히 낯선 나라 스리랑카이고 스리랑카의 현대사를 많이 담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거를 그래서 여기 지역이 어디지? 이게 무슨 사건이지? 그래서 이게 어떤 정치적으로 어떤 노선이었던 거지? 누가 누구를 뭐 핍박한 거지? 이거를 조금씩 공부하듯이 읽어야 되는 그런 약간 처음에 그런 단계가 좀 있어서 그게 조금 어려웠기는 하지만 그 중반 이후로는 굉장히 재미있었습니다. 그리고 작가 특유의 블랙 코미디스러운 그런 표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유머 코드가 잘 맞으시면 그 블랙 코미디 때문이라도 읽어보시게 될 거예요. 이렇게 제가 스리랑카의 작품을 읽어보리라고는 생각을 못했는데 흥미롭게 한번 읽어보게 되었습니다. 올해는 이제 인도 작가죠. 줌파라 히리의 작품도 그렇고 외국의 역사가 담긴 흥미로운 이야기를 읽는 게 어떤 건지 올해는 좀 여러 가지 책 읽으면서 알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목표는 이
영상을 한 번에 찍는 거였습니다. 왜냐면 제가 요즘에 느끼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요즘에 영상을 4K로 업로드를 하잖아요. 좀 TV로도 볼만한 채널이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찍는데 제 카메라가 4K 영상 촬영을 누르면은 발열이 금방 돼가지고 중간에 확 꺼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끊기지 않고 찍겠다는 일념으로 사실 하고 싶은 말이 되게 많은, 진짜 이거 구석구석 이거 너무 좋지 않았어요 막 얘기하고 싶은 책이 되게 많은데 다 우겨넣느라고 짧은 시간 안에 최대한 말을 줄여서 해봤습니다. 그래서 아쉬웠던 부분들은 다른 책 리뷰 영상을 만들거나 블로그로 기록을 한번 남겨볼게요. 진짜 좋았던 책들 많으니까 이번 달에 제가 읽은 책들 여러분들 아마 뭘 읽어야 될지 고르느라 너무 좋아서 뭘 읽어야 될지 고르느라 시간을 보내실 거라고 저는 장담을 합니다. 여러분들과 저와의 취향이 조금 더 좀 닮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칠게요. 처음 보신 분들은 구독하기 잊지 마시고요. 우리는 자주 만납시다. 안녕.